네, 첫 번째 파트 프로젝트 관리의 배경 중에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프로젝트 관리의 개념입니다. 프로젝트 관리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관리란 먼저 프로젝트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생적으로 불확실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유니크하다는 결과 때문에 해보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기도 어렵고 계획을 수립한다 할지라도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게 프로젝트의 기본 개념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는데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문제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 일정은 항상 늦어진다. 프로젝트 하는 분들 쳐놓고 프로젝트 일정이 남아가지고 여유있게 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프로젝트 일정에 쫓기게 마련이죠. 그래서 실제 보면은 예를 들어서 IT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의 평균 소요 기간이 계획했던 것에 약 120% 정도, 그래서 2배가 넘는 기간이 항상 걸리는 게 일반적인 현상들입니다. 물론 건설이나 이런 것처럼 좀 더 결과물 자체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물들은 상대적으로 일정에 대한 지연이 적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결과물들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기간을 추정하기도 어렵고 또 기간에 맞추기도 어렵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하게 끝나는 시간을 정의하고 그 중간중간에 해야 될 일정을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을 통해서 일정을 맞추는 노력을 항상 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으로 늦을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게 프로젝트 관리를 통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일부에서는 우리 프로젝트를 관리한다 그러면은 이 프로젝트 관리를 통해서 모든 것이 만사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 프로젝트 관리가 우리 실정에 적용될 수 없다, 비슷하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를 한다고 해서 일정이 항상 일정을 맞춰주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통한 스트레스, 이런 걸 줄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프로젝트 관리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 어느 정도 적용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일정을 넣는 것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지, 이게 무조건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산정된 작업 기간이나 원가가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작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3개월이 필요하다. 그런데 실제 그것을 계획하는 것은 2개월로 잡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흔하게 발생을 합니다. 이런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론 기본적으로 그것을 기간을 추정을 하는 그 담당자가 굉장히 낙관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중요한 어려움들은 문제점들을 고려하지 않고 낙관적으로 기간을 잡는 경우도 있겠고요. 또 두 번째는 경영층이나 고객으로부터 처음부터 무리하게 그 일정을 주어지는 경우가 있죠. 무리한 그 요구사항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3개월 만에 할 수 있어? 2개월 만에 할 수 있어? 이렇게 요구사항을 하면은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간이나 원가가 처음부터 비현실적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을 줄여준다든지 원가를 줄여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어려움을, 이런 직면하는 어려움을 좀 더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프로젝트 관리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또한 마찬가지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동안에 인원이 항상 충분해 갖고 우리는 인력이 남어 좀 보내야 되겠다 다른 부서로,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느 프로젝트든지 다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 갖고 너도나도 인력 충원을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사관리 또는 인사 관련된 부서에다가 팀에다가 우리 인력을 충원해달라 라고 나름대로 어떤 요청을 하더라도 그거가 어떤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얼마만큼의 업무량이 있기 때문에 이 업무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인원이 지금 우리한테 지금 배정돼 있고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인력 충원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프로젝트 관리를 통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떤 업무에 어떤 인력이 얼마큼 투입된다라는 그러한 관리와 이런 것들이 계획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그런 불충분한 인원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죠. 장비가 불충분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실제 정확하게 어떤 장비가 언제 얼만큼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정확히 예측 못해서 막연하게 하다가 부족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실제 우리는 충원 계획과 같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느 시점에 2명, 1명, 2명 이렇게 필요하다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필요한 시점에 충원을 요청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그러지 않을 경우는 그 필요한 시점에 그 인력들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나름대로 사전에 이 시점에 이런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미리 사전에 이런 인력들을 양성을 해야 되겠다,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인력 계획에 의해서 함으로써 프로젝트에 대한 이런 문제점들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예산과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최대한으로 예산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들을 경영층으로부터 상당히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젝트 관리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100%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예산을 가지고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는 것들을 이런 기법들을 통해 가지고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받는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게 바로 관리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산 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산을 집행했다. 끝에 가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어? 예산 모자라. 이때는 늦는다라는 거죠. 사전에 하나하나의 작업별로 어떤 원가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주기적으로 마찬가지로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만약에 어떤 특정 시점에서 계획보다 예산이 초과되고 있다면 그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매니지먼트에서는 크게 보면 이제 하드한 스킬들이 있어요. 하드한 스킬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이라든지 원가 예산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거는 사실은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우리가 조금만 학습을 하고 연습을 하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하드한 스킬들은. 근데 문제는 이제 소프트한 스킬들이죠. 예를 들면은 프로젝트 관리자가 하기 위해서는 리더십을 발휘한다든지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동기부여를 시켜야 된다든지 갈등을 해결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소프트한 스킬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즉 인터퍼스널 스킬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관련된 그런 소프트한 스킬들은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죠. 프로젝트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죠? 근데 사람을 어떻게 운영하고 사람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프로젝트 성공 실패가 굉장히 많이 좌우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방법들, 리더십이라든지 문제 해결 기법, 갈등 관리 이런 것들을 학습한다고 할지라도 금방 이런 것들이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죠. 이런 것들은 좀 더 어드밴스된 내용으로 프로젝트 관리자가 시간을 두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적용을 통해서 스스로 습득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사람들은 어때요? 태어나면서 나하고 타고난 어떤 카리스마라든지 어떤 매니지먼트의 능력이라든지 사람 다루는 스킬이 뛰어난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를 들어 의사소통을 위해서 굉장히 교육을 받고 왔다. 의사소통 교육을 받고 왔다. 그럼 갑자기 그때부터 의사소통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프트한 스킬들은 상당 기간 여유를 두고 우리가 틈틈이 젊은 시절부터 닦고 나가야 돼.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저로서의 어떤 역량을 높이는 그런 노력이 그런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 문제, 그 다음에 협력업체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은 우리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부분이죠.
자, 마지막은 고객의 요구사항은 계속 변한다. 이제 뒤에서도 반복되겠지만 프로젝트에서 이 요구사항이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골치 아픈 존재예요. 그래서 그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을 해가지고 프로젝트 결과물에다가 원하는 걸 넣어줘야지만 고객이 만족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어요. 근데 요구사항을 반영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문제고, 또 요구사항을 반영한다 할지라도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고객은 어때요? 계속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초기부터 진행되면서 어떤 식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계속 확인할 것이냐, 반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이 프로젝트 관리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만약에 프로젝트 요구사항이 최초보다 굉장히 이 시점에서 변경이 됐다. 그러면 요구사항이 변경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프로젝트 범위도 바뀌고 일정도 바뀌고 예산도 더 필요하고 자원도 더 필요하고 프로젝트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구사항 변경은 프로젝트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관리해야 될 대상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프로젝트 관리란 무엇이냐? 이제 좁은 의미의 프로젝트 관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프로젝트 관리는 요구되는 범위를 주어진 시간 내에 주어진 예산으로 주어진 품질 수준에 맞게 프로젝트 결과물을 산출하기 위한 관리 기술이다라는 거죠. 즉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이 해야 될 일들을 빠짐없이 해야지만이 어떤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래서 어떤 제품을 개발하는데 설계를 빠뜨렸다? 그럼 당연히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해야 될 일들이 바로 뭐냐? 그게 범위죠. 해야 될 일들을 빠짐없이 해야지 되는 거죠. 또 해야 될 일 빠짐없이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결과물이 나올 시간 내에 끝내야 되는 거죠. 시간 내에. 또 주어진 예산 내에 끝내는 노력. 또 결과물에 대한 품질 수준을 맞춰줘야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노력들이 바로 프로젝트 관리다라는 게 아주 단편적인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서로 다른 염려, 그리고 기대, 이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그들이 원하는 게, 그들이 해결하길 원하는 거, 이런 염려와 기대해야 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적어야 되는 거죠. 명세서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구체적인 계획으로 다 수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할 것이냐, 어떤 방법을 만족시킬 것이냐에 대한 접근법, 이런 것들에 대한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져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는 어느 정도의 일정 규모를 갖는 프로젝트는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계획이 필요하죠. 근데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랜이라는 이 계획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 머릿속으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느 시점에 뭘 해야 돼 당연히 아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네 조그만 철공소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철공소. 이 철공소에서는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우질 않아요. 계획이 없이 하죠. 예를 들어서 누구네 집 철대문을 제작해서 납품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보름 동안의 제작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뭘 언제 해야 되는지 이러한 계획을 세우질 않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경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재료는 언제까지 사오면 되고, 또 언제까지 절단해갖고 용접하면 되는 거고, 언제까지 페인팅하면 되는 거고, 이런 경험들이 머릿속에 다 있기 때문에 구태여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복잡한 프로젝트, 규모가 있는 프로젝트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경험에 의해서 의존할 수는 없는 거죠.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이 프로젝트가 필요로 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서서 얘기했던 오퍼레이션, 운영 업무 자체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일들을 하는 겁니다. 지속적인 반복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 계획, 그래서 어느 시점에 어떤 재료를 얼마큼 투입하고 인력을 얼마큼 투입해가지고 한다라는 그러한 아주 명확하게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생산 계획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일을 수행할 수 있지만은, 프로젝트는 앞서 말씀드린 것 유니크한, 즉 불확실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획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걸 생각해 보죠. 우리가 어두운 밤에 밤바다를 항해하는 선박을 생각을 해보죠. 그 선박은 보통 보면은 멀리 보이는 등대를 지표 삼아서 운행을 하고 그 길을 찾습니다. 또 오늘날에는 선박이나 항공기들은 뭘 갖고 있어요? 지도와 항법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도 하고 원래 우리가 경로에서 벗어났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갖고 만약에 벗어났을 경우에는 바로 수정을 해 가지고 경로로 다시 들어가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항법 장치라는 게 하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비행기가 갈 때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뭐예요? 계획이죠. 이동 계획이에요. 근데 실제 비행기가 여기에 위치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으로 계획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측정해 보니까 여기다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는 목표를 가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중간 목표를 확인하고 중간 목표와 차이가 날 경우에는 그것을 따라잡기 위한 뭔가 일련의 대응, 일련의 조치, 액션이 필요한 거죠. 액션. 그런데 실제 프로젝트 팀에서는 많은 팀들이 이 계획, 플랜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계획 어떻게 만드는 거야? 또 계획의 진행은 어떻게 할 수 있어? 진행상은 어떻게 할 수 있어? 또 계획 대비 실적의 차이가 어떻게 비교를 하는 거야? 만약에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 차이가 심각한 차이야? 아니면 별로 심각하지 않은 차이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프로젝트 관리하기 위한 지침서라든지 아니면 절차서 또는 거창하게 얘기를 하면 방법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러한 방법들을 우리는 구축해 놓고 있어야지만이 실제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또는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프로젝트 관리를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매니지먼트라는 것을 우리가 프로젝트 경영 또는 프로젝트 관리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서는 프로젝트 경영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데서는 프로젝트 관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퀄리티 컨트롤 그러면 품질 통제를 이전에 뭐라 그러냐면 퀄리티 컨트롤 품질 관리 이렇게 표현하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오늘날은 뭐예요? 퀄리티 매니지먼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품질 관리 또는 품질 오늘날은 경영 이렇게 발전해 온 이유는 경영이라는 의미는 좀 더 포괄적에 의해서 즉 전사적 차원에서의 관리를 일컬을 때 경영이라는 표현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쓰는 거죠. 명확하게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조직 차원에서 경영이라는 관점으로 발전해가지고 확대했기 때문에 그때는 프로젝트 경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관리, 프로젝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다 전사적인 차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경영 이런 걸 모두 포괄적으로 프로젝트 경영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우린 그냥 편하게 단일 프로젝트, 즉 하나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노력은 그냥 프로젝트 관리라고 하자라고 이렇게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적용을 해보면은 프로젝트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업무 목표, 일정 목표, 원가 예산 목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품질 목표까지 최종 결과물을 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언제까지 끝내야 되는 시간적인 목표, 일정 목표죠. 또 원가는 얼마에 들어야 되겠다, 예산 목표죠. 품질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며칠날 끝나고 얼마의 돈으로 어떤 기능과 어떤 성능으로 끝내야 되겠다. 그걸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은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뭐냐면 범위, 시간, 원가, 품질 이런 프로젝트의 핵심 부분들이고 그것들이 바로 프로젝트 목표로 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앞서서 우리 좁은 의미로 표현을 한다면은
주어진 시간 내에 주어진 예산으로 설정된 품질 수준의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모두 완수하도록 하는 노력이 프로젝트 관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야 될 일들은 바로 여기 범위를 뜻하는 거죠. 해야 될 일들은 범위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런 네 가지 요소들이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그 한쪽이 이 요소들은 서로 상충 관계를 가져요. 예를 들어서 돈을 더 많이 들이면 품질 수준이 높아질 수 있고, 돈을 더 많이 들이면 시간은 단축할 수 있어요. 또 원가를 줄인다 그러면은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품질 수준을 낮출 수도 있고, 이렇게 서로 그 상충 관계를 갖는 거죠. 또 경우에 따라서 원가를 줄이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해야 될 범위, 개발하고자 해야 될 범위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이런 요소들은 서로 상충 관계를 갖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조정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노력을 하는 게 프로젝트 관리자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프로젝트 관리 그러는데, 프로젝트 관리에서 관리라는 게 뭐냐? 우리 일반적으로 매니지먼트라는 관리라는 것 자체를 표현을 할 때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가장 흔한 케이스가 바로 이런 겁니다. 플랜, 계획을 세운다. 그죠? 그 다음에 계획을 가지고 뭘 해요? 실행에 옮깁니다. 그 다음에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그러면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있을 때는 뭐예요? 피드백을 통해서 계획을 수정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모든 매니지먼트에서의 공통으로 매니지먼트라는 걸 표현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많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PDCA 사이클이라고, 그 데밍이라는 사람이 만든 데밍의 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PDCA 사이클이죠. 계획을 세운다. 그 다음에 계획을 실행을 한다. 그 다음에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그럼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있을 때는 뭔가 계획대로 따라잡기 위한 조치를 한다. 그리고 나서 계획을 다시 필요에 의해서 수정을 한다. 이게 흔하게 이런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도 어떻게 하느냐? 똑같이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실행을 하고 계획대로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뭔가 대응에 대한 조치를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서 똑같이 이루어나는 거죠. 대상이 프로젝트일 뿐이지 매니지먼트라는 관점은 똑같습니다. 물론 프로젝트가 갖는 특성 때문에 프로젝트는 뒤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적으로 착수가 돼서 착수한 다음에 계획을 세워요. 그 다음에 실행해서 확인해서 프로젝트 다 끝나면 종료를 하게 되죠. 공식적으로. 이런 착수나 종료라는 그러한 업무들이 있을 뿐이지 실제 그 밖의 것들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확인하고 조치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간단한 예를 들면은 그거죠. 예를 들어서 계획을 이렇게 세웠어요. A라는 업무는 이때까지 하고 B라는 업무는 이때 하고 C라는 업무는 이때 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정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이 시점에 왔어요. 여기가 현재 시점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만큼, 즉 예를 들어서 60%를 진척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실적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실적이 30%밖에 안 된다. 그럼 계획 대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계획대로 따라잡아야 됩니다. 계획대로 따라잡으려면 뭔가 일정한 조치가 필요하겠죠. 그 조치라는 것 자체가 바로 인력을 더 투입을 하던, 아니면 예산을 더 투입을 하던, 아니면 작업 방법을 바꾸던, 이런 일련의 조치를 통해서 이게 가능해진다라는 게 일반적인 매니지먼트에 대한 개념이고 프로젝트 관리에서 적용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똑같이 Plan to C 또는 PDCA라는 그런 개념들이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사실이고, 뒤에서 이제 하나하나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드릴 때 이 개념을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프로젝트에서 그 프로젝트 관리를 우리가 개념을 알기 위해서
오늘날 프로젝트 관리를 가장 잘 정의하고 있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프로젝트 관리 지침서라는 책이죠. 그래서 PMBOK 또는 PMBOK 이렇게 부르는 책이죠. 그래서 원래 이름은 A Guide to the Project Management Body of Knowledge라는 프로젝트 관리 지침서예요. 이 지침서는 미국 프로젝트 관리 협회인 PMI, 즉 Project Management Institute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프로젝트 관리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프로젝트 관리란 프로젝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식, 기술, 도구, 기법 등을 프로젝트 활동에다 적용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구사항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 범위에 대한 요구사항, 일정에 대한 요구사항, 원가 품질에 대한 요구사항, 기타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걸 달성하기 위해서 각종 도구나 기법들을 적용하는 게 프로젝트 관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프로젝트에서는 흔하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젝트 관리의 아주 단편적인 의미는 시간 내에, 그 다음에 예산 내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을 빠짐없이 그리고 품질 수준을 맞춰서 끝내도록 하는 노력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그게 바로 시간 내에 또는 예산 내에 그다음 해야 될 일을 모두 그게 바로 뭐냐면 요구사항이라는 의미로 여기서 함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이 미국 프로젝트 관리 협회는 1969년도에 설립된 미국의 프로젝트 관리 전문 단체입니다. 물론 1965년도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 관리 협회인 International Project Management Association이라는 이러한 단체가 먼저 만들어졌지만은 실질적으로 활동을 한 단체는 바로 Project Management Institute이라는 미국의 단체입니다. 그래서 IPMA는 실제 자신들의 어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을 자기들끼리만 했다 그러면 PMI는 대외적으로 상당히 많은 그 노력을 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여기서 말씀하신 PMBOK 같은 지식 체계를 정리를 한 거죠. 그 이전에는 어땠냐면은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이론들이 산재에 있던 것을 하나의 체계적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 PMBOK는 실제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의 가이드, 지침서죠. 왜냐하면 프로젝트는 어때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건설 프로젝트도 있고 IT 프로젝트도 있고 연구개발 프로젝트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성격들이 모두 다 틀린데 이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프로젝트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범용의 방법론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PMBOK 가이드는 뭐예요? 나름대로의 여기 있는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지침서로서 이걸 보고서는 자신의 프로젝트에 맞는 프로젝트의 방법론을 각자 개발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 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론이 아니라 하나의 지침서일 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다시 요거는 이제 PMBOK가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프로젝트 관리라는 게 바로 이러한 일정 원가, 품질, 기능, 제품 이런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이나 기법들을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게 프로젝트 관리다라는 그런 개념으로만 우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